생명과학 1위 6강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봅시다. 일단 뭐 호르몬의 특성, 종과 종류가 나오죠. 뭐 특성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뭐 요거 이제 그 신경과 비교해서 저 호르몬의 특성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내분비샘, 외분비샘 그 얘기도 할 거고, 그 나오는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고. 그럼 내분비계 이제 질환을 보게 되면, 내분비계 질환을 보게 되면 당뇨병, 이건 뭐 혈당량과 관한 거죠. 혈당량 뭐, 그 인슐린, 그죠? 인슐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거인증과 소인증, 요거 뭐 생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과 갑상샘에서는 뭐 티록신 나오니까, 티록신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 그 얘기겠네요. 항진증, 저하증. 그 다음에 항상성의 이제 원리에 대한 얘기, 유지 원리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그 기량작용, 요 두 가지, 그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뭐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요건 이제 메커니즘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봅시다, 하나씩. 예,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 봅시다. 호르몬의 특성.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분비샘은 뭐냐?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관 없이 분비물, 대체로는 호르몬이겠지. 이걸 혈액으로 뿌리는 거예요. 혈액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가서 이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뿌려지는 것, 그죠? 그러니까 막 회전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내분비샘이라 그러는 거고. 외분비샘은 뭐냐? 몸 바깥으로 뿌리는 거죠. 몸 바깥으로. 그러니까 땀, 그죠? 침, 눈물, 소화샘도 외분비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항문까지 구멍이 뚫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쭉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분비샘으로 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뿌리는 거, 뭐 소화액 뿌리는 거 전부 다 외분비샘입니다. 외분비샘. 분비관을 통해서, 그죠?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뭐 입속이나 위속이나 그럴 때 외부로 본다, 그 얘기죠. 2번.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 기관에 이제 작용한다. 그러니까 다른데 작동을 안 하고 표적세포에만 작동한다. 그러니까 네모 자리는, 네모렇게 된 거는 네모 어떤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 달라붙는다. 그죠? 동그란 거는 동그란 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 달라붙는다. 뭐 그런 얘기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그러니까 작은 양이 필요한, 작은 양이 작동하는데 그것마저 부족하게 되면 이제 결핍증. 또 조금만 많아지면 과다증. 뭐 이런 건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얘기할 겁니다. 질환에 대해서. 2번 봅시다. 2번. 호르몬과 신경작용 조절. 이거 호르몬하고 신경하고 작용 조절하는 건데, 작용 조절 비교하는 건데, 봅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보면 알죠. 그러니까 자극이 가지면 내분비샘에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뿌립니다. 뿌리면 어디로 뿌립니까? 내분비샘으로 뿌리는 거니까 피를 타고 돌겠지. 그죠? 그래갖고 천천히 이제 피를 타고 이제 혈액을 타고 돌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모든 세포에 닿겠지. 닿는데 표적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서만 반응을 하겠지. 그죠?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만 반응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표적세포 기관에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느리죠.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대신 이제 지속적인 거지. 그 피의 구석구석 성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 작용한 신경을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극을 주어지면 신경세포체에서 바로 전기 신호로 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잖아요. 축소돌기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서 전달되고 여기서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죠? 어쨌든 또 신호로 빠르게 가고 가가지고 이제 반응을 한다. 뉴런의 말단에 인접한 세포에만 반응한다. 어쨌든 그 신경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기 때문에 빠르다. 신경이나 시냅스 틈을 통해서 얘도 뭐냐 그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그죠? 얘들을 통해서 특정 세포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일시적 효과가 난다. 빠르겠지, 얘들보다, 그죠? 심장을 타고 온몸을 도는 것보다 바바박 바로 가잖아요. 신호 바로 때리는 거니까, 그죠? 이 신호만 연결되어 있는 그 세포에만 얘들이 작동하겠지, 그죠? 신경이 연결 안 된 부분은 그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죠? 받는 놈만 빠르게 받는다. 전달 속도가 빠르고 일시적 효과가 난다. 그죠?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면 뭐 아는 거고. 또 넘어가서 3번.
사람의 분비샘과 호르몬 이거 외워야 되죠. 그죠?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 이거 이제 간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입니다. 다시 간뇌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간뇌 그죠? 간뇌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에 또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 그죠?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있다. 그죠? 뇌하수체 후엽과 전엽인데 전엽에서는 뭐 갑상생 호르몬, 뭐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생색점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자극을 한다. 이거 생장점 자극 호르몬 이렇게 외우면 그죠? 다 자극 호르몬으로 또 이름이 통일되죠. 그죠? 생장 호르몬. 하여튼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 뇌하수체 후엽에는 옥시토신 아니면 ADH. 옥시토신은 뭐냐면은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아기 낳을 때 막 골반 확 벌려져가지고 아기가 확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한 번 나오면 와장창 나오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이죠. 양성 피드백 그죠? 뒤에는 음성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건 양성 피드백 작용을 합니다. 그건 뭐 뒤에 가서 얘기할 거지만 어쨌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옵니다. 그죠? 옥시토신도 어쨌든 뇌하수체 후엽에는 ADH 항인 호르몬이 나옵니다. 항인 호르몬 그죠? 이게 ADH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에 이제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이 나온다. 그죠? 갑상샘이 부어가지고 막 목이 붓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신장에 보면 두 쪽에, 그죠? 부신이라고 했고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겉질에는 당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 속질에는 에피네프린, 그죠? 아드레날린이죠. 속질,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 그죠?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이자에는 뭐 베타세포 인슐린 이거 많이 나오는 거고, 알파세포 글루카곤, 그죠? 그 다음에 난소에는 에스트로겐, 그 정소에는 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그냥 뭐 외워둬야 뭐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뇌하수체 전엽에는 뭐 온갖 자극 호르몬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생식점 자극 호르몬, 생장점 자극 호르몬, 그죠? 온갖 자극 호르몬들이 작동한다. 생적 촉진, 뭐 티록신 분비 촉진, 그러니까 TSH가 나와가지고 갑상샘을 막 자극을 해요. 그러면 티록신 나와요. 그죠?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 나오기 전에는 또 하나 있죠, 그죠? TSH 나오기 전에 뭐 있습니까? 뭐였더라? RSH인가? 이건 까먹었네. TRH, 그죠? 그 TRH가 나와가지고 여기 있네.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하면 TSH가 나오고 그 TSH가 이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 나오게 한다. 그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을 자극을 해가지고 호르몬이니까 피를 타고 돌다가 여기 닿으면 부신거칠에서 당코코가 나온다. 그죠? 후엽에서는 ADH, 그죠? ADH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니까 물을 쪽쪽 빨아당겨가지고 오줌이 작게 나오게 한다. 그죠? 제흡 촉진. 그다음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 나온다. 그죠?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죠? 부신 겉질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가 나와가지고 얘는 뭐 하느냐 혈당량 증가하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 이걸 포당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변환시켜. 물론 여기 있는 그것들을 지방에도 포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죠? 단백질에도 포당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뽑아내는 거지. 그다음 속질에도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죠.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결국은 뭡니까? 당코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전부 다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부족한 상황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혈당량 증가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꿔준다. 그죠? 에피네프린 이거 뭐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과 똑같네. 근데 심장박동 촉진시키고 혈압 상승나고 막 흥분된 상태를 만드는 거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그죠? 속질. 그다음에 이자는 베타세포, 인슐린 그죠? 혈당량이 감소되고 이건 뭐 많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부족이나 혈당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니까 인슐린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자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 인슐린이 그죠? 나와가지고 혈당을 떨궈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일단 뭐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준다. 간에서 이제 글리코젠이 쌓이게 한다.
그죠? 인슐린. 그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이제 글루코젠을 쌓여 있던 글루코젠을 포당으로 쪼갠다. 이거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이거 뒤에 얘기 나오고. 이 정도 보고 또 넘어갑시다. 2강 내분비계주간 봅시다.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당뇨병, 거인증, 소인증,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이거 뭐 당뇨병 그러면 인슐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거인증과 소인증은 생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일 거고, 갑상샘은 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뭐 티록신에 대한 얘기겠지.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오니까. 그죠? 봅시다 하나씩. 일단 당뇨병 보게 되면 원인은 뭐 혈액 내 포당의 농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치? 그죠? 이게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그죠? 포당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야. 당뇨병. 옛날에는 없었겠지. 그죠? 뭐 우리 옛날 아주 못 살 때, 그죠? 배고플 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뭐야?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지금 막 배고파서, 그죠? 이런 게 안 걸렸지. 그죠? 그러니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혈당이 막 넘치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증상은 오줌으로 막 포당이 나오면 안 되지. 다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포당이 막 빠져나와. 오줌이 자주 말했고, 갈증과 식욕인데 식욕이 아니고 식용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식욕을 많이 느끼고, 시각이 흐려지거나 쉽게 피곤해진다. 살찌면 또 이렇죠. 그죠? 화병증, 뭐 체중이, 이제 이게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화병증이 문제인 거지. 체중이 급격하게 준다고. 살이 빠지는구나. 공판, 눈, 손, 발, 이런 심각 합병증, 발이 썩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당뇨족이라 가지고. 그죠? 그렇다. 제1형과 제2형이 있는데, 제1형은 뭐냐? 인슐린이 안 나와. 베타세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인슐린 먹으면 되겠지. 그죠? 뭐 조심하고, 먹는 거 좀 조심하고. 그 다음 제2당뇨병은 뭐냐? 인슐린 나오는데, 세포가 문제야, 세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 방법밖에 없지. 그죠? 운동하고. 이렇구나. 넘어갑시다. 뭐, 거인증과 소인증 아까 말했듯이 티록신, 이거 생장 호르몬이겠지. 그죠? 생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은 거인증, 너무 적은 소인증. 거인증은 주로 뇌하수체 종양으로 봐. 이거 생장 호르몬 어디서 나옵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뇌하수체 전엽이 나오니까 뇌하수체가 뭐 종양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뼈의 생장판이 다친 이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 조금 나오면 상관없는데 과다 분비돼서 말탄비대증, 막 손, 발 막 커지고 기가 계속 큰다. 치료는 약물 치료나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커서 문제지. 그죠? 적당히 크면 또 좋은데. 3번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이건 이제 갑상샘 기능이니까, 이때 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티록신이잖아요. 티록신 너무 많이 나와. 기능 항진증 어떻게 되느냐? 티록신 많이 나오면 대사량이 증가해, 막 땀이 나고, 막 사람이 막, 그죠? 뛰고 싶고 막 이런 거지. 상승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수,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고, 막 과민해지겠지. 막 사람이 막, 그죠? 왔다 갔다 막, 그죠? 눈이 막 도출된대. 갑상샘 기능 억제를 복용해야 되겠구만. 억제제, 그죠? 방사성 아이오딘 치료. 아이죠, 아이. 그죠?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하죠, 아이. 그죠? 이게 아이가 어디 많이 있으니까 요오드가 미역에 많이 들어있죠. 미역에. 그죠? 미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티록신 분비량이 작다. 그럼 갑상샘 기능이 저하증. 얘는 막 축 처져. 이건 막 너무 막 이게 막 까불까불하고, 이건 너무 축 처져. 대사량이 감소. 동작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찌네. 심박수와 심장 박출량이 감소한다. 이게 막 축축 처지네요. 그죠? 아이오딘제 복용. 아이오딘이 요오드죠, 요오드.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미역국 많이 먹으면 됩니다. 뭐 이렇다. 항상성 봅시다. 항상성. 예, 3강 봅시다. 항상성 봅시다.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체내외 환경이 변화되면 온도든 혈당량이든, 그죠? 삼투압이든 그걸 이제 어떤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항상, always죠, 그죠? 주로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조절한다. 그렇지? 내분비계는 뭡니까? 호르몬으로. 신경계는 직접 전기 신호로 이렇게 주는 거지. 그죠?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기량 작용인데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어느 과정에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한다. 어떤 산물이, 결과물이 그 과정을 억제해버려. 이제 자기 나왔으면 됐다 이거지. 다른 어떤 티록신 나오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음성 피드백. 그러면 양성 피드백이 있나요?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옥시토신 같은 거. 이건 이제 막 애기 나올 때 확 나오게, 골반 확 벌어져서 애기 확 빨리 나오게. 한번 나오면 와장창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게 양성 피드백이 있다. 그걸 뭐 시험 안 나오고. 이건 음성 피드백이니까 어쨌든 나왔던 게 이제 억제를 시킨다. 양성 피드백은 나오는 게 더 나오게 한다. 촉진한다. 이런 거고. 그죠? 하여튼 음성 피드백은 나온 결과물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나오게 하는 거. 그죠? 이제 그 과정을 억제한다. 요거 좀 외워야 되죠. 그죠? 일단 요 예가 나와 있는데 봅시다.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옵니다. 이건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TSH 방출 호르몬이죠. TSH를 방출하라고 요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죠? TRH가 나와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TSH가 나오고 TSH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전부 다 혈액을 타고 도는 겁니다. 이게 지금 TRH나 TSH, 티록신 전부 다 지금 혈액을 타고 도는 호르몬이에요. 그죠? 다 혈액을 타고 갑니다. 근데 TSH가 이제 갑상샘에 닿아서, 그죠? 닿으면은 얘가 이제 티록신을 확 뿌린다.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뭐 표적기관에 가서 심장을 빨리 뛰고 막 땀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티록신은 다시 뒤를 치는 거지. TRH가 못 나오게, TSH가 이제 그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티록신이 작을 때 TRH나 TSH가 분비가 촉진되고, 그죠? 그러면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고, 티록신 너무 많다. 그럼 TRH나 TSH가 줄어들어가지고 티록신 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죠? 어느 정도 나오면 더 이상 못 나오게 한다. 음성 피드백. 기량작용이 뭐냐? 요건 심장, 간, 이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 기관에, 같은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메커니즘이 이런 거지. 얘는 나온 놈이 뒤를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에다가 한 놈은 나오게 하는 거, 한 놈은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겁니다. 그죠?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게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억제하는 거고, 인슐린은 글루코젠 합성 촉진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글루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죠? 분해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 기관에다 작동하는 반대작용, 이게 이제 길항작용입니다. 길항작용. 음성 피드백 나온 놈이 더 이상 못 나오게 한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요 세 가지 하나씩 봅시다. 요 혈당량 조절을 봅시다. 혈당량 조절. 일단 혈당량이란 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혈액 100ml당 포당 약 75에서 125mg이다. 요거 이제 리터고 이건 g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1kg, 순수한 물 1리터가 1kg이다.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1kg이니까 1000ml죠. 1000ml. 1000ml가 1kg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1ml에 1g이다. 물이면. 근데 이제 밀도로 생각하면 물과 포당은 밀도가 1이라 치면 1이라 하면 포당은 밀도가 1.5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피당 무게가 더 무겁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부피당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녹아 있다. 일반적으로 한 100mg 정도 녹아 있네요. 그죠? 100ml당. 그게 이제 정상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정상량에서 좀 부족한 경우는 이제 혈당량을 채워야 되겠죠. 그죠? 정상량에서 혈당이 너무 많다. 그럼 혈당량을 줄여야 되겠지.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항상성, 혈당량 조절이라는 거다. 그죠? 봅시다. 혈당량 조절에서 주로 이자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량 조절의 조절하는 놈은 누구냐? 이자. 주로 이자고, 그 다음에 간뇌 이상하부도 역시나 그러니까 감지를 합니다. 간뇌 이상하부는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 요 세 가지 전부 다 감지를 해요. 간뇌 이상하부가. 보시죠. 체온 조절에도 간뇌 이상하부, 그죠? 조절 중추죠. 감지 조절 중추. 그 다음에
삼투압도 간뇌 이상 하부가 이제 조절 증추죠. 감지, 그죠? 그러니까 감지하는 놈은 누구냐? 응? 간뇌 이상 하부입니다. 세 개 다 간뇌 이상 하부가 다 감지를 하고, 근데 혈당량만 특이하게 이자가 주로 감지를 해버립니다. 주로 감지해요. 그러니까 직접 감지를 해가지고 직접 조절해버리죠. 이자가, 그죠?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뿌려가지고 혈당량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감지를 했는데 그 좀 혈당이 낮아. 그러면은 베타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혈당량을 높입니다. 그죠? 근데 이자가 이제 알아서 해버린다. 감추도 하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도 뭐 간뇌의 시상 하부가 얘도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하고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자가 하고 간뇌 시상 하부가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자나 부신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신경으로 이자에다가 신경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뭐 교감일 때는 인슐린을 자극해 가지고 교감일 때는 글루카곤, 그죠? 베타 세포를 자극해 가지고 글루카곤이 나와 가지고 혈당량을 높이겠죠. 그죠? 자율신경으로. 그죠? 부교감일 때는 부교감 신경이 이자에 베타 세포에 자극을 해 가지고 인슐린 나와 가지고 혈당을 낮추겠지.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이 이자에다가 작용하는 방법이고, 그죠? 그거는 신경작용이죠. 그러니까 간뇌 시상하부에서 쭉 이제 신경이 쭉 연결돼가지고 여기다 신경을 전기 신호를 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부신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 속질에다가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부신 속질에다가 교감신경이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죠?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막 혈당을 높여요,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부신 겉질의 단코코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호르몬이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죠? 이건 자율신경에서 통해서 이제 부신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호르몬으로, 그죠? 내분비샘으로 부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요거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죠? 뇌하수체 전엽도 당연히 시상하부에 있는 거지. 이제 간뇌 시상하부. 그러니까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뇌하수체에서 전엽에서 부신거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부신거칠 호르몬이 심장을 타고 돌다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부신거칠에 닿으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제 이자에다가 요거 이제 교감, 그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가지고 인슐린이 나오거나 글루카곤이 나온다. 그죠? 그다음 부신에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한다. 그겁니다, 그죠? 이거 조금 복잡하죠. 다만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이런 건 다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 조절. 그러니까 뭐 인슐린이든 혈당 조절 호르몬이 뭡니까? 인슐린이나 이제 글루카곤 아니면 뭐 에피네프린, 그죠? 여기서는 자율신경에서 조절되는 것들이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들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죠? 이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다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다시 외워야지, 그죠?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 그 기량작용이 작동을 하는데, 기량작용은 뭡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에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량작용, 그죠? 인슐린이 간에 작용을 하면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 그러니까 포도당을 간에 막 쌓아요. 글리코젠으로 막 쌓는 거야.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작동을 하게 되면, 글루카곤이 여기다 작용을 하게 되면, 간에 작용하게 되면 글리코젠이 이제 그 간에 쌓여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간 정맥으로 포도당이 새 나오는 거지, 그죠? 피를 타고 도는 거지. 예, 그죠? 이건 이제 글루카곤 나올 때는 이제 그 혈당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건 혈당량이 이제 많아가지고 간에 쌓아놔라, 그거니까, 그죠? 인슐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일단 정상 상황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밥을 먹었다.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가겠지. 혈당이 왜 올라갑니까? 밥을 먹으면 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십이장 지나가지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죠. 소장에서 포당이 막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포당이 막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어디로 흡수됩니까? 모세혈관이나 림프관, 그죠? 통해서 쭉 흡수가 되죠, 그죠? 흡수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는 거죠.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가지고 일부는 쌓이고, 일부는 이제 온 몸을 간 정맥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몸을 돌겠지.
그죠? 혈당량이 막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죠? 이자의 베타세포가 감지를 하는 거지. 물론 간헐 희생화보도 감지를 하지. 근데 직접적으로 얘는 주로 이자가 바로 감지를 해버리는 거지. 예, 해가지고 지금 혈당이 너무 올라와 있네. 얘가 인슐린 나옵니다. 인슐린 나와가지고 인슐린을 뿌려주면 베타세포에서 그 인슐린도 역시나 내분비샘이니까 온몸에 돌겠죠. 피를 타고. 그러면은 그 인슐린을 맞은 인슐린에 그 이제 닿은 세포들은 포당을 흡수합니다. 포당을 막 흡수를 해요. 인슐린의 명령으로 그죠? 쭉 흡수를 하게 되고 간에서는 인슐린은 간에 닿으면 인슐린이 간에 닿으면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막 합성시켜가지고 저장을 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 속에 있던 포도당이 간에 막 쌓이고 글리코젠으로 쌓이고 아니면 각각 세포에서 쭉쭉쭉 흡수가 되니까 혈당량이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죠? 이제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하겠지. 이게 이제 나온 그 결과물이 그 과정을 이제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다. 요거는 기량작용, 그죠? 기량작용. 하나의 어떤 기관에다가 이제 두 개의 반대작용을 한다. 여기 기량작용. 이것도, 그죠? 용어도 외워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외울 게 너무 많죠.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황에서 공복시, 배가 고플 때 봅시다. 지금 이제 혈당이 다 떨어졌어. 밥 먹기 직전 상황이다. 혈당량이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막 나옵니다. 감지 누가 한다? 이자가 주로 감지한다 그랬죠. 간헐 희생화부도 역시나 감지합니다. 어쨌든 알파에서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글루카곤이 막 나오죠. 피 속으로 뿌려주면 딴 데 안 가고 딴 데도 막 다 가겠지. 온몸을 타고 돌다가 간에 닿으면은 간에 쌓여있던 글리코젠이 포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그죠. 이 포당들이 간 정맥을 통해서 확 쏟아져 나오면서 심장을 타고 온몸을 돌겠지.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혈당량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으로 글루카곤 분비량이 줄어든다. 요건 이제 음성 피드백이다. 그죠? 결과물이 산물이 그 과정을 줄이는 거. 그죠? 이건 음성 피드백이다. 이거 좀 알아두고 이것도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과정 자체를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또 넘어가서 요 그래프 시험 잘 나오죠. 봅시다. 일단 포당과 인슐린, 글루카곤 요 그래프를 봅시다. 이거 이제 식사한 직후에 포당이 쭉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지죠. 그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 인슐린은 같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길게 나오죠. 60분으로 60분 120분 이렇게 기니까 거의 포도당과 인슐린은 거의 일치하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을 더 좀 줄이면 요 간격을 좀 더 넓게 만들면 이거 1분 2분 이렇게 쪼개면 포도당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인슐린이 따라 올라가겠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간 60분이 120분 180분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거의 포도당과 인슐린은 거의 일치한다. 거의 커플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반대로 작용한다. 그죠? 대체로 반대로입니다. 완전 반대는 아니고 대체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은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대략 반대로 작용한다. 100%다 반대는 아니죠. 그죠? 이거 뭡니까? 운동 시작했을 때 운동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 속에 있는 그 혈당들이 막 떨어지겠지. 에너지를 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세포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써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 속에 혈당이 부족해. 그죠? 혈당이 부족하다. 당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이자가 감지를 해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뿌리겠지. 글루카곤이 쭉 뿌려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간에 쌓여있던 그 글리코젠을 이제 포당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갖고 포당을 온몸에 뿌려준다. 봅시다. 식사 직후에 혈당량이 이제 막 올라가죠. 혈당량은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은 직후에 이제 소장에서 막 흡수를 하잖아요. 포당이 막 흡수가 되면서 그게 이제 간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쌓이고 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간 정맥을 타고 심장을 타고 온몸을 다 도는 거지.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슐린은 올라가고, 그죠? 이자가 감지를 했지. 감지를 해가지고 인슐린 많이 나오게 하고 글루카곤은 이제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혈당량을 낮춘다. 1시간 후에 봅시다. 1시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도당이 이제 피크네.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네요. 그죠? 줄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 인슐린 나올 필요 없지. 그죠? 조금 인슐린도 같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글루카곤은 이제 조금씩 나오겠지. 그죠? 글루카곤도 줄어드네. 하여튼 이거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다. 그죠? 대체 좀 줄어들고. 지금 인슐린이 많은 상황이니까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죠? 하여튼 지금 최고점이죠. 1시간 후에. 그죠? 포당이 지금 최고점이네. 그러니까 혈당이 지금 최고점이네. 한 1시간 후에 혈당량이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인슐린 농도는 줄어든다.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혈당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 좀 알아놓고. 그다음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 이거 봅시다. 요게 이제 좀 외워야 되는데 봅시다. 아까 말했던 건데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입니다. 신경계 이거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거질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당코코 부신거질에서 당코코가 나오게 하는 이거는 뭡니까?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 아니죠, 그죠? 요거는 이제 호르몬 뇌분비계에 의한 호르몬 조절, 혈당량 조절이고, 요건 이제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입니다. 봅시다. 일단 혈당량이 그 정상 범위보다 높다.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간뇌 시상하부에서 부경암 신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부경암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베타 세포 이게 지금 혈당이 지금 높아. 그러니까 낮춰야 되지. 그죠? 낮춰야 되니까 부경암 신경이 작동을 하는 거지. 간뇌 시상하부 감지는 누가 합니까? 이자가 직접 감지하거나 아니면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하거나 대체로 이자가 감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뇌 시상하부로 하는 루트를 봅시다.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해서 조절하는 루트로 보게 되면 얘들이 이제 부경암 신경을 통해서 베타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이자의 베타세포 자극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쌓는다. 그죠? 쌓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요 이자가 직접 감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자에서 베타세포가 나와가지고 인슐린을 뿌려가지고 글리코젠을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쌓는다. 그 혈당량 감소시키는 거. 요게 이제 그 높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을 때, 이제 배가 고파, 그죠? 혈당이 부족해. 이때는, 이자가 직접 감지해가지고,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간에서 글루코젠이 포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혈당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가지고, 신경으로, 그죠? 조절합니다. 이때는 이제 부교감입니까? 교감입니까? 지금 혈당이 낮으니까 교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교감이 혈당량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감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꿔준다. 그 포당이 이 몸을 돌면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감에서 부신 속질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부신 속질 직접 자극. 그러면 에프네프린이 나와가지고 글리코젠이 포당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만 이거 신경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 아니고 호르몬에 의한 혈당 조절, 내분비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 그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온몸을 타고 돌다가 부신거질에 닿으면, 그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포당을 쪽쪽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는 지방과 단백질에서 포당을 뽑아내는 겁니다. 얘는 당코코는 뭐 이런 경우다. 요거 좀 알아놔야 됩니다. 좀 외워야 될 텐데 이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죠? 2번 추위나 긴장 등의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뭐 혈당량이 높든 낮든 간에 지금 상황이 정상보다 조금 낮든 간에 스트레스 상황이 왔어. 스트레스 상황에 춥고 막 긴장돼갖고 지금 혈당을 높여야 돼.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겠지. 이때는 그냥 밥 먹어가지고 혈당량이 올라가고 이자가 감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제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주로 작동하겠지. 시상하부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절을 해가지고 요거는 에피네프린은 뭡니까? 신경계 작용이겠지, 그죠? 신경계, 요거는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간뇌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해가지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경우, 요건 당코코는 내분비계 조절이겠지, 내분비계 조절, 그죠? 간뇌 시상하부에서, 그죠? 간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분비계 조절, 그죠? 그래가지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들이 온몸을 돌면서 심장 타고 돌다가 부신거칠에 닿으면 당코코가 나온다. 그리고 혈당량 높인다. 요거는 이제 내분비계 조절. 요거는 신경계 조절, 그죠? 에피네프린은. 그러니까 부신 속질은 신경계로 나오는 거고, 부신거칠에 당코코는 내분비계 조절 호르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좀 외워 놓을 필요가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체험자를 봅시다.
또 봅시다. 이제 체온 조절 봅시다. 체온 조절. 이거 이제 체온 조절 물질 대사에 이제 효소가 관여한다.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죠? 그 체온 조절이니까 물질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겠지. 열을 올려야 되겠지. 물질 대사를 해야 되니까. 요때는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체온 조절. 그죠? 세포호흡 효소가 관여하겠지. 세포호흡을 해야 될 거니까. 이때는 그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효소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죠? 단백질 주성분이다. 뭐 다른 성분도 좀 있겠지. 근데 단백질 주성분이다.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체온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36.5도. 이거 이제 그 온도보다 더 올라갔다.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 작동을 안 해. 그죠? 작동이 좀 제대로 안 됩니다. 그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체온보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뭐 활동이 좀 둔화되겠지. 이게 단백질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단백질이 온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성분을 하고 있는 단백질을 주성분을 하고 있는 효소도 당연히 온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온을 조절해야 된다. 그죠? 체온의 변화 감지와 조절 정추는 간내 시상하부다. 대체로 이제 간내 시상하부가 세 군데 다 관여한다 그랬죠. 혈당량이나 아니면 뭐 체온 조절, 삼톱 전부 다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관여를 합니다. 요거 봅시다. 그림 봅시다.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작용을 통한 체온 조절. 예, 신경계와 내분비. 그러니까 신경계에서 뭐 교감이나 부교감 아니면 뭐 그죠? 그런 자율신경 아니면 뭐 내분비계의 이제 호르몬 이용해 가지고 체온 조절한다. 자율신경 호르몬으로 뭐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조절.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자율신경이든 호르몬이든 어쨌든 간에 열 발생량이나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거다. 이게 목표인 거지. 그죠? 열 발생을 많이 하게 하거나 뭐 열 발산량을 많이 하게 하거나 이런 거겠지. 그래갖고 체온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죠? 일단 뭐 수능 칠 때쯤 되면 이제 저온 자국이 되죠. 춥죠. 그죠? 추우니까 요거 감지는 누가 하냐? 간내 이상하부. 간내 이상하부가 감지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춥다라고 주게 되면 간내 이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다가 자극을 주면 그죠? 이건 이제 호르몬에 의한 전달을 합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TRH겠지. TRH. 그죠? TRH를 주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TSH. 그죠? 분비가 되고 TSH가 뭡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기서 TRH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TRH, TSH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갑상샘에 이제 도달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죠? 간에서 그럼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 정도는 아는 거고. 그다음에 신경으로 이제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 간내 이상하부에서 신경으로 피부 근처에 혈관이 이제 수축돼. 그래갖고 피가 바깥으로 도는 걸 막아서 열을 덜 잃게 그죠? 발산량을 줄이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근육이 막 떨어가지고 덜덜덜 떨리게 만들어가지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부신 속질을 자극해가지고 요건 이제 신경이죠. 신경에 자극해가지고 부신 겉질은 신경으로 자극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당코코가 나오게 하려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건 뭐 요걸 따라 내려가겠지. 그거는 그죠? 요건 이제 신경으로 주는 겁니다. 신경으로 부신 속질을 자극하게 되면 에프네프린 분비량이 증가돼서 에프네프린은 물질 대사 촉진 간에서 그죠? 혈당량을 높인다. 혈당량 높임과 동시에 막 물질 대사를 막 촉진한다. 그리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열 발산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체온이 상승된다. 체온이 상승하면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됐다. 더 이상 뭐 안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죠? 또 반대로 여름에 고온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덥다 이거지. 그죠? 덥다. 그렇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 요거 간내죠. 그죠?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에는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뇌하수체 후엽이 있는 거죠. 그죠? 요 간내 사진. 간내 시상과 시상하부. 그죠? 그래서 이제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덥다. 더우니까 일단 이거 이제 호르몬에 의한 거. 이건 이제 TRH 감소. 그죠? TRH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줄어들면 TSH도 줄어들겠지. 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럼 물질 대사가 억제된다. 그죠? 그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 오케이. 그다음에 신경으로 조절하는 거는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그 피부의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갖고 피부 쪽으로 피가 많이 돌도록, 그래갖고 열이 많이 빠져나오도록, 그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열 발산량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체온을 하강시킨다. 그러니까 열 발산량은 늘어나고 열 발생량은 줄어들고 체온이 하강된다. 뭐 하강하면 더 이상 이제 뭐 음성 피드백으로 이제 좀 더 이상 안 낮춰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또 넘어가서 예, 삼투압 봅시다. 삼투압 조절. 뭐 삼투압은 뭐냐? 이거 뭐 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짠 거, 그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다, 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투압 조절, 혈장 삼투압은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한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좀 짜면은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피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안이 그 세포 안이 싱거워. 세포 안이 싱거워. 그럼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쪼그라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건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긴 한데 이건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죠? 그건 뭐 그 정도 놔두고 하여튼 어쨌든 물이 짜다 그럼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그다음에 안이 그 세포 안쪽이 좀 싱겁다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삼투압은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투압 조절은 이제 간뇌 희상 하부다, 그죠? 조절 정추는 그러니까 감지는 누가 하느냐? 간뇌 희상 하부. 그러니까 뭐 혈당량,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전부 다 그죠? 간뇌 희상 하부였죠. 간뇌 희상 하부, 삼투압 조절 중추다. 그죠? 혈장 삼투압 감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을 감지하는 게 누구냐? 간뇌 희상 하부다. 그죠? 삼투압 조절 중추다. 이거 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제 조절하느냐? 항인 호르몬 ADH 분비량 조절.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왔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량, 그죠? 그걸 조절한다. 뭐 신경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으로 조절한다, 그죠? 뇌하수체 후엽 ADH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ADH가 막 나와. 뇌하수체 후엽에서. 그러면 이제 심장을 타고 온 그 몸을 돌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콩팥에 닿았어, 그죠? 콩팥에 닿으면 이제 콩팥에는 물을 막 재흡수를 해, 그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감소된다. 물을 막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은 감소가 되고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좀 진해지겠지, 그죠? 삼투압이 올라간다, 그겁니다.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죠? 체내 수분량과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 분비량에 의해 혈장 삼투압이 조절된다. 그러니까 체내 수분량,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뭐 수분량도 관련되지만 짜냐 안 짜냐 그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감지는 누가 하냐? 간뇌 이상 하부. ADH의 분비량에 의해서 이제 혈장 삼투압이 조절된다. 혈장 삼투압이 조절되는 거는 ADH의 분비량이다. 봅시다. 메커니즘은 이래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다.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감지한다? 간뇌 희상하부. 희상하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이 분비량을 증가시켜. 그죠? 증가시키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막 증가돼.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물이 막 혈액 내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오줌 내에 이제 물의 양은 줄어들죠. 그죠? 그 오줌 양이 이제 감소된다. 진한 오줌이 나오겠지. 오줌 삼투압 증가. 그죠? 그래갖고 혈장 삼투압, 오줌은 뭐 싱겁다 짜든 상관없는 거지. 버려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뭡니까? 혈액 내의 수분량이 혈장 삼투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항상성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메커니즘이 있고, 오줌에서 뽑아내는 거 있고, 그 다음 또 갈증을 유발해가지고 간뇌이상하부에서 그냥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강제로, 그죠? 그 물이 좀 목마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갈증이 난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반면에 이제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가 뭡니까? 막 피에 막 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싱겁다는 얘기지. 피가,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을 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물은 어차피 뭐 위에서 흡수가 안 될 거고, 뭐 소장, 대장에서 많이 흡수되죠. 대장에서 물을 막 흡수시켜. 그러면 이제 시상하부에서, 그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농도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감소가 되겠지. ADH가 물의 어떤 재흡수량을 줄이는 거, 느리는 거니까, 그죠? ADH가 콩팥에서 물을 많이 재흡수해라라고 시키는 거니까. 이게 줄어들면 흡수가 적게 되겠지, 그죠? 혈액 내에 이제 물의 양이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지 오줌은 많이 빠져나가겠지, 그죠? 오줌 내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오줌 양이 증가한다. 오줌 삼투압이 감소가 된다, 그죠? 오줌 삼투압이 감소가 된다. 오줌이 싱거워진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장 삼투압이 정상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뭔 얘기입니까? 혈장 삼투압이 낮으면은 물을 많이 버려버린다. 그죠? 혈장 삼투압이 짜면은 물을 흡수해가지고 혈장 피를 좀 맑게 좀 묽게 만들어준다. 그겁니다. 그죠? 근데 ADH 좀 헷갈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뭐 그래프 있는데 이거 보시다. 이거 항상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잘 봐야 헷갈리는데 잘 봐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기억 니은이 변할 때 혈중 ADH 농도 변화. 그 전체 혈액량을 보게 되면 기억 니은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ADH 농도를 보면서. 근데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안정 상태고 지금 이제 지금 기억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는 ADH가 작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만약 니은이 요 기억이라면, 혈장 삼투압이 기억이라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 상황에서 ADH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ADH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 이거 아니란 얘기지. 이게 전체 혈액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ADH 농도는 떨어져야 되겠지. ADH는 전체 혈액량을 늘리는 거죠. 그죠? 오줌에서 빨아당기는 거니까. 오줌에서 재흡수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정 상태보다 작을 때, 안정 상태보다 작다는 얘기가 뭡니까? 피에 지금 물이 없어. 거기 때문에 ADH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줌에서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겠지. 이건 전체 혈액량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혈장 삼투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보다 많은 상황에서 ADH가 많이 나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정된 상태보다 많아. 혈장 삼투압이 높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ADH가 많이 나와갖고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그죠? 반대로 만약에 이게 전체 혈액량이면 어떨까 봅시다. 안정된 상태보다 많다. 그때 ADH는 작게 나와야 되겠죠. 전체 혈액량이면. 전체 혈액량이 지금 많다. 피가 너무 많아. 그럼 물을 버려야 되겠지. 그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ADH가 작게 나와야 되지. 그죠? 전체 혈액량은 반대로 간다. 전체 혈장 삼투압이란 거죠. 이런 거. 좀 헷갈리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T1, T2일 때는 안전된 상태일 때보다 오줌량이 적고, T1, T2일 때 전부 다 ADH 농도가 높네. 예. 오줌량이 작겠네. 그죠? ADH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줌에서 물을 많이 빨아당기겠지.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 오줌이 진하겠죠. 그죠?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 이겁니다. 여기까지인가?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